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일 하루 동안 은평과 양천에서는 200여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접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은평구 사우나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사우나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이후 이용자와 가족 등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다음 달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 지역 21곳이 확정됐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이틀간이며 사전투표는 다음 달 2일과 3일 실시됩니다.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은평구청 최주호 대외협력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있는 65세 미만 종사자와 입소자가 먼저 맞기 시작했는데요. 네, 백신 접종 첫날 은평의 한 요양시설 방문 접종 현장에 손성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건소 간호사가 백신을 주사기에 주입합니다. 준비된 백신 한 병당 접종 가능 인원은 11명. 요양시설 부원장이 첫 접종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맞기 전에 제가 먼저 맞아보고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해서 어르신들 맞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저희 은평구에서 제가 처음 맞는 접종자라고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백신 접종을 기다렸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시는 대면 면회 서비스를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를 시작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도 편안한 모습입니다. 편안하고 괜찮은데요. 뭐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아파서 병원 가서 주사 맞은 것처럼 반응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편안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동이 힘든 입원 환자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혹시 모를 이상 반응에 대비해 예지는 어느 때보다 꼼꼼히. 음식 평소에 드셨을 때 뭐 두드러기 나거나 이런 거 없고요. 소독과 예진, 접종 후 관찰까지 한 사람이 백신을 맞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이날 하루 은평과 양천에선 219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은 자체 의료진이,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을 시작하게 돼서 조금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가는 길목에서 희망의 첫 발을 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3일부터는 은평구 요양시설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접종과 보건소 접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데요. 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 주민 42만 명이 백신을 차질 없이 맞을 수 있게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현장 브리핑 백신 접종 첫날 현장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백신 접종 첫날 현장 함께 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에 저희 여기 현장에 왔는데요. 은평 구민들께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코로나19를 이기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현장에 왔고요. 또 많은 분들께 설레인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은평에서도 백신 접종 대장정이 시작이 된 건데 앞으로 접종 일정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은평구민 18세 이상의 분들이 42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접종을 시작을 한 거고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라던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일반 국민들은 7월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게 되죠. 또한 65세 어르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2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평 구민들께서는 그 본인에 맞는 시기가 왔을 때 접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지금 저희가 대상자별로 접종 시기와 장소 이런 부분들에서는 직접 저희가 문자 메시지 서비스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국민 비서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접종 대상자별로 나가게 되니까 은평 구민들께서는 조금만 자기 순서에 맞춰서 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11월 이후에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11월 말까지 은평구민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주민들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은평 구민들께서 지금 접종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코로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접종대로 하고 또 그 이외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방역 수칙은 아시다시피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 반드시 쓰셔야 되고 열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본인한테 맞는 시간에 맞춰서 맞지 않으면 그 11월 이후에 접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본인한테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접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은 그 일정에 맞춰서 백신 접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은평구의 한 사우나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우나 이용자가 지난달 28일 최초 확진된 이후 3월 2일까지 이용자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나 이용자를 비롯한 접촉자 등 총 142명을 검사한 결과 7명이 양성, 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78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는 사우나 이용자가 최초 확진된 후 이용자와 가족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입니다. 역학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목욕시설만 운영했으며 한증막 등 발안 시설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은평구는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해당 사우나를 방문한 자에 대해서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7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 21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대상은 지난해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입니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곳 등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이며 선거인 명부는 26일에 확정됩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3일까지로 투표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각 동마다 한 곳씩 설치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우상호 의원을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신환과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 가운데 오는 4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앞서 오세훈 예비후보와 나경원 예비후보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목동 아파트를 방문해 노후한 시설을 살펴보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은평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은평구청 대외협력실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재원, 신봉규, 양기열, 박세현 의원은 2일 은평구청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은평구청 최주호 대외협력실장의 사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청 대외협력실장이 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구의원을 찾아와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청 직원이 구의원의 의정 활동을 막기 위해 폭언을 행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외협력실장은 사퇴와 함께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예산 절감,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송영창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응암 이동삼동 구의원 송영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예산 절감 또는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사실 은평구는 이미 예산 세입 또 예산 세출과 관련돼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의 이 세입 세출 공개와 이번에 조례안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예산서와 결산서를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에서 제가 대표 발의 공표된 조례는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 조례로 입법함으로써 책임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 더 설명드리면 예산 낭비 및 절감 사례에 대한 공개 대상, 공개 시기 및 방법과 예산 낭비, 신고센터 운영, 예산 낭비 등의 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 주민들이 예산을 절감한 사례나 예산이 낭비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신고센터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산 낭비 신고센터는 행정기관 민원 서비스 통합에 따라 은평구 홈페이지 접속 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명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앞으로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전용 코너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서 제안 창구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음으로써 예산 절감 및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 절감 사례나 낭비된 사례 모두 지금은 구청장이 공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사실 예산 절감 사례라고 한다면은 뭐 공무원 개인이나 공무원 조직이 공개를 했을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좀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이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재발 방지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는 예산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낭비 사례 신고 및 예산 절감 제한자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검사는 예산 과목 단위로 집행 실적에 중점을 두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번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집행한 후 당초 목표대로 사업이 수행되었고 이 사업이 은평구 행정에 얼마나 활용 내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생각해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자칫 부서별로 뭐 성과금 나누어 가지기와 같은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은평구에서는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매년 예산 절감 사례를 예산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은평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구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은 물론 국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 및 사례에 대해서도 심사를 통해 채택된 제안자에게 사례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창 은평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례로 진행되면서 이상 반응이 보고되고 있지만 모두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접종 뒤에 안정을 취하며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정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3일절 연휴까지 전국에서 2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모두 156건.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모두 금세 회복되는 경증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안전성을 파악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높고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보를 쌓아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SNS나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도 고민이 되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부작용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여러 사례가 있긴 한데 그래도 부작용 때문에 좀 맞는 게 꺼려지긴 하죠. 실제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사례 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은 백신 접종 직후부터 길게는 사흘까지 면밀히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응급 상황에 맞는 대처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두통, 약간의 미열, 피곤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하루 이틀 만에 다 없어지거든요. 당연히 심각한 부작용,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게 생길 때 대비해서 충분히 치료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즉시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서울시가 인구 감소로 32년 만에 천만 도시 타이틀을 잃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관내 내국인 주민등록 인구와 외국인 등록 인구를 더한 총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91만 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유입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2년 1,097만 명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습니다. 내국인 인구는 이미 2016년부터 1,000만 명 미만을 기록했고 이에 더해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인 인구까지 줄어든 것이 전체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치구별 인구를 살펴보면 송파구가 67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3만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양천구는 45만 8천 명, 은평구는 48만 4천 명입니다. 목동 1단지와 14단지가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1단지와 14단지는 안전진단 결과 각각 52.43점과 49.48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인 D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D등급은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1단지와 14단지를 포함해 목동 아파트의 10개 단지가 1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이 확정됐고 9단지는 2차 정밀 안전진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양천구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협치의제를 공모합니다. 양천구 협치에 관심이 있는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모 분야는 복지와 경제, 교육, 문화 등 구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제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제안서를 작성해 구청 주민협치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구는 우수 제안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의 백신 접종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등교도 시작된 만큼 기본적인 개인 방역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